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3강이고요. 어떻게 2강에서 도망치지 않고 3강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소식이 잇따르면은 오늘부터는 플레이 타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앞서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내용도 많은 것들이었다며 오늘부터는 앞서 배웠던 것들을 응용하는 문법들을 배워요. 또는 응용하는 함수들을요.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 응용할지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강의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항상 똑같고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에서 입출력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프린트 함수, 사실 너무 많이 써왔죠. 그런데 프린트 함수를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포맷 방식이라는 것을 학습을 할 겁니다. 특정 문자열을 좀 더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코드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스케이프 문자라는 것을 통해서 특수한 문자열도 한번 배워볼 거거든요.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해서 좀 특별한 건 아니고요. 백스페이스 아래쪽에 있는 역슬래시가 있을 거예요. 또는 키보드마다 한국 키보드는 원 표시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원이랑 역슬래시랑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라이블러리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학습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파이썬 라이블러리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개념 잡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썬 입출력 함수, 인풋과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될 게 이 인풋과 프린트가 파이썬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입출력 방식을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다기보다는 파이썬의 실행 결과를 그 텍스트역, 이것을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파이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출력 함수다. 유일한 함수가 아니라 기본 파이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출력 방식의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프린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사실 프린트 함수를 좀 뜯어보면 다음처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밸류를 무제한으로 넣고 구분자, 중간중간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 엔드, 맨 마지막 처리는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 이것을 좀 이따가 라이브 코딩 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을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다. 우리 컴마 넣으면서 값을 여러 개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인자를 넣어주려면 매개 변수명을 지정한다. 매개 변수는 또 뭐지? 코드 실습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을 예쁘게 꾸민다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이때 포맷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문자열에 이렇게 중괄호 표시들이 있으면은 이곳에다가 변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넣으면서 자동 오토 포매팅이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데이터 간에 스트링 형태로 변환을 시켜서 문자열 안에다가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도 한번 라이브 코딩 때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인풋 함수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무조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인풋으로 데이터를 받은 것은 무조건 스트링 데이터, str 데이터로 받아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데이터로 받았으니까 내가 만약에 숫자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int나 플로팅을 써야 되는 거고요. 리스트로 변환을 해야 된다. 리스트를 먹이면은 사실 안 돼요. 네, 이것은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좀 이따가 사용을 할 건데 이것도 코딩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의 장점 중에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은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기능이 구현된 파이썬 파일. 사실 우리도 기능을 구현한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다면 모듈을 만들었다.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파이썬 파일을 모듈이라고 보진 않아요.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는 기능들로 구현된 파이썬 파일. 이것을 모듈이라고 하고요. 다른 파이썬 파일에서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참조를 위한 문법은 아래에 나와 있고요.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표준 라이블러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은 라이블러리가 개발이 되어 있고
꼭 파이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다. 즉 우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파이썬에서 표준적으로 제공하는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줄여서 PSL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타임, 매스, 랜덤, 시스를 배울 겁니다. 시간 제어, 수학 관련, 랜덤 관련, 시스템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딩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코딩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파이썬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고 주석들도 미리 좀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가 주석을 적거나 좀 미리 작성되어 있는 간단한 이런 변수들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일시정지를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고 영상을 다시 재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프린트 함수의 사용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 함수부터 좀 구경을 해볼게요. 프린트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은 지금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별, 밸류스 이거를 영어로 에스터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으로 넣을 수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세퍼레이터, 그리고 여기에 안 나오지만 AND도 있습니다. 파일 플러시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것들은 잘 쓰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밸류와 세퍼레이트와 여기에 지금 가려져 있는 AND까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클릭도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지금 AND가 잘 나와 있네요. 클릭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클릭하는 거는 일단은 넣어두고 컨트롤로만 이렇게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세퍼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사이에 넣는다. 디폴트는 스페이스다. 네, 띄어쓰기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end는 last value, 디폴트, new line. 그러니까 맨 마지막 값을 출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자동으로 해주겠다라는 뜻이겠죠. 디폴트, 기본으로는 엔터를 한다. new line을 한다. 그런데 이거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실습을 해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밸류, 이거는 무한으로 값을 넣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 3, 4, 5 내가 원하는 만큼은 넣을 수 있다. 네. 이 무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의 이슈인 거죠. 저희들이 무한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2,3 이런 식으로 리스트도 짬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로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었고요. 이번에는 value에다가 여기 구분자를 사용하는 방법, separator를 사용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는데 컴마 separator 이렇게 하고 값을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문자열로요.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아래 두 개인데 네, 차이점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를 원상복귀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격과 여것이 같고 가운데만 좀 틀리네요. 프린트 부분 아까 확인을 했을 때 세퍼레이트 부분 디폴트 값은 스페이스다. 우리는 지금 디폴트가 어차피 스페이스인데 스페이스를 또 억지로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슬래시를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이렇게 구분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AND를 해보죠. AND는 아까 기본적으로 U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엔터를 어떤 문자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역/n. 이때 나오는 게 escape 문자예요. 여러분들 escape가 무슨 뜻이죠? 도망치는 거죠. 네, 도망치다. escape.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다, 도망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본래라면 이런 식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separate 넣었던 방법으로 and 하고 문자열 n을 넣어 보겠습니다. 문자열 n을 넣고 실행을 해보면은 뒤에 n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냥 뒤에 n만 붙여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아래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해가지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지금 이거거든요?
15, 16, 17번째 줄에 실행 결과가요. 3줄인데 왜 2개만 나오지? 이것은 사실 기본값이 이게 있어서입니다. 역/n이요. 역/n 이게 뭐지? 자, n 문자열의 본래 기능은 뭐죠? n이라고 하는 글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냥 탈출시킨 거예요. 너 n이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 하지 마. 도망쳐. 대신에 이거 해. 라고 지정을 한 거고, 역/n은 u라인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n을 해주게 되면은 u라인, 엔터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특수 문자를 살펴보자면은 역/n은 u라인, 역/t도 있습니다. 이거는 탭키예요. 이렇게 탭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말고 또 있다라면 역/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 네, 역/ 2번을 합니다. 역/는 이스케이프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거 탈출해서 그냥 넌 문자열해. 네, 점점 헷갈려지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돼요. 스펜서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여기에다가 따옴표.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지금 첫 번째와 끝 문자열이 지금 여기서 인식되잖아요. 즉 문자열의 끝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니까 야, 너 따옴표 문자열 끝이 아니라 그 기능 탈출해서 그냥 문자열 기능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문자로서 작동해. 이렇게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게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린트를 좀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맷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중괄호가 필요합니다. 중괄호 지금 일단은 3개 넣었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위에 3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리고 텍스트 점 포맷, 네, 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겁니다. 바로 여기 띄어쓰기 있으면 안 되고요. 문자열의 전용 함수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해를 합시다. 김, 스튜던트, 쿨, 프린시펄까지 넣어서 중괄호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만들 거예요. 프린트 텍스트까지 하면은 네, 김 땡땡 IC 뱅큐 스펜서 지금은 붙어서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 문자열 안에 전용 함수인 포맷, 네, 스트링 전용 함수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첫 번째 중괄호에 스튜던트, 두 번째 중괄호엔 스쿨, 세 번째 중괄호엔 프린서펄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포맷, 즉 형태, 문자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지금 변수명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이 텍스트를 좀 꾸며보죠. 안녕하십니까. 가정통신문처럼 만들어 봅시다. 저는 교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김땡땡 학부모님, 저는 IC뱅큐 교장 스펜서입니다. 네, 실제 교장은 아니고요. 예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 변수를 넣어서 완성된 문자열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텍스트 포맷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쓰는 것은 보통 안 사용하고요. 주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냥 프린트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 방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포맷을 이렇게 하는 거죠. 소괄호 개수에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스튜던트가 첫 번째, 스쿨이 두 번째, 프린서펄이 세 번째. 근데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했지만 틀린 거죠. 0번, 1번, 2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아까 프린트 밸류 이렇게 컴마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변수를 직접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은 그러는데 나중에 반복문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이 포맷이 굉장히 유용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 그 다음에 스튜던트 인 스튜던트 복수형으로 한 이유는
지금 학생 이름이 네, 리스트로 저장돼 있고 뒤에다가 S라고 했고요. 여기서 하나씩 불러와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변수로 저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사실 앞에 있는 거는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은 의미상 이런 식으로 맞춰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아래다가 뿅 하고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튜던트 데이터가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곽땡땡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는 총 4번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이거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프린트 이렇게 하고 이 문자를 10번 곱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문자열이 10개 나오게 되거든요. 실행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구분을 지어줬고요. 이 줄 때문에. 그다음에 반복을 하죠. 총 4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니까 김땡땡 학부모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스펜서입니다. 마치 우리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자동으로 찍어낼 때 이런 코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괄호만 남기니까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생략된 게 있는데 0, 1,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들어있는 거죠. 와, 그러면은 중괄호 없이 하는 게 좋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름이 또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즉 이런 상황인 거죠. 김땡땡이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땡땡님의 학부모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계속 내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중괄호만 남기게 되면은 여기가 당연히 3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 억지로 0으로 만들어서 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print text.format 스튜던트 처음에 들어가고 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들어갔을 때 스튜던트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갈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랑 좀 다르게 나오고 있죠. 이거 말고 또 변수명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수명을 사용한다? 지금 감이 좀 안 오시죠? 그래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여기 부분을 A 자리라고 하고 여기를 B 자리 그리고 C 자리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A 자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A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B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세요. 그리고 C 자리에는 이게 들어가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네,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거 되게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명시를 시킬 수 있겠죠. 인덱스 때도 키를 대신해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냥 숫자를 쓰는 거에서 문자로 변환을 해서 적는다라는 것은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네임을 넣고 싶다. 학생의 네임. 여기는 스쿨. 약간 이름이 똑같아져 버리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교장. 뭐 좀 다르게 하죠. 티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네임은 이런 식으로 바꾸고 스쿨은 스쿨로 바꾸고 티처는 티처다. 여기서의 스쿨은 좀 서로 다른 데이터겠죠. 여기서의 스쿨이 이 스쿨이고 여기 스쿨은 여기 스쿨이겠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때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를 지정해서 값을 넣어준 거예요. 이것은 아까 프린트에서도 봤죠? 세퍼레이터도 매개 변수고요. AND도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사실 value도 매개 변수예요. 여기 나오는 value, separator, and 그다음에 뭐 파일, 플러시 이런 것들 전부 다 매개 변수 어떠한 값을 넣을 수 있다. 사실은 기본값이 다 있는 거고요. 이렇게 포맷을 빠르게 한번 해봤고요. 다음 차례로 input 정말 중요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처음부터 값을 넣어주는 것은 뭐 편하죠.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펜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이 스펜서라는 글씨를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자가 이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input입니다.
그리고 입력받아서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네,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스펜서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펜서가 또 나오네요.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된 건지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input 사용자의 입력 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펜서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으니까 지금 다시 되돌려 준 거예요. 좀 이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서. 내 이름은 스펜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프린트를 이렇게 입력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좀 지금 이상하죠? 그러면은 아까 배웠던 걸로 또 end를 없애야 되나? 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인풋에 지원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다면 여기 안에 인자로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가 되고 있죠? 네. 여기 인풋을 마우스 올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롬프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떠한 문자열을 프린트 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기 전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한번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도록 대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개념 잡기에서 봤던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내 이름은 이라고 하는 코드 이 네임의 타입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타입은 확인을 해보면은 스트링이 나옵니다. 무조건요. 무조건.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나이를 입력했다라고 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를 입력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100살 뒤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숫자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값을 확인해 보면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는 스트링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스트링으로 입력받는 인풋을 어떻게 숫자로 바꿀 것이냐? 네, 이거를 한 번 더 감쌉시다. 그냥 인트형으로.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input이라는 함수가 먼저 실행이 돼서 나이를 입력을 받고 그러면은 제가 7이라고 입력하면 이 자리는 7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냥 7이 아니라 문자열 7이요. 이것을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int 형변환 함수를 사용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int형으로 바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진짜 어떻게 되는지. 자, 이름 물어보는 거는 대충 적고요. 나이를 입력하라고 하니까 7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랑 다르게 int형으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트링에서 int형으로 변환을 시킨 거네요. 자, 그러면 입력을 여러 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장바구니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한 물품 목록. 자, 이 경우 프린트 바스켓 그 다음에 타입 바스켓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들은 지금 실행을 안 할 거니까 구석 처리를 이렇게 컨트롤 슬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죠. 네, 나는 바나나도 샀고 띄어쓰기 사과도 샀고 복숭아도 샀고 코코넛도 사고 우유도 사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칩시다. 프린트 해보면은 스트링이 나오죠. 자, 스트링이 나왔다라는 건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문자열이에요. 즉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우리는 이게 아니라 바나나, 사과, 복숭아, 코코넛, 우유 이거를 분리해서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 분리하는 함수 중에 문자열에서 굉장히 유용한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거죠. 이것을 분리하려면은
스플릿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바나나, 사과, 복숭아, 코코넛, 우유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가 분리됐죠. 스페이스바 단위로 분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자리를 아까 인풋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여기에 아까 데이터, 여기 바나나, 사과, 복숭아, 우유 이렇게 띄어쓰기로 데이터가 들어올 것이니까 그 다음에 스플릿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바나나, 사과, 복숭아, 코코넛, 우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전부 다 풀어놓고 드디어 토니 파이썬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때 설치를 했었죠. 그래서 열어서 폴더를 찾아가야겠죠? 바탕화면, ICBenQ,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인풋 파일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여기 F5 또는 현재 스크립트 실행 하면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대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는 7, 그리고 바나나, 사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저장되고 있는지 우측 상단에도 나오고 있죠. 이게 변수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자, 현재 스크립트 디버그라고 하는 여기 벌레 모양을 한번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하면은 지금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옆에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텝 나가기를 실행을 하면요.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로만 들어서는 좀 애매한데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죠. 자, 3번 코드를 실행하기 직전입니다. 파이썬이. 그러면 실행을 시킬게요. F6 하면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스펜서를 입력할게요. 하면은 4번 줄로 넘어갔습니다. 4번 줄 아직 실행하기 직전이거든요. 실행해.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8번째가 진행되기 직전이에요. 실행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이를 입력해야겠죠. 나이 입력해서 9번이 실행되기 직전인 거예요. 다시 한번 진행. 자, 13번 진행하기 직전이에요. 실행해. 그 다음에 바나나, 사과, 딸기. 14번째 진행하기 직전입니다. 네, 바나나, 사과, 딸기. 이런 식으로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버그 모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 수 있어요. 또는 한 줄 한 줄마다 어떻게 값이 변화되고 있는지 시야가 좋았던 분들이라면 우측이 계속 변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변수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을 해봤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실행을 해볼 겁니다. 이번엔 디버그 모드 실행을 했고 이 코드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해서 눌렀습니다. 스텝 나가기를요. 스펜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이름은 이라고 하는 코드를 진행하기 직전이죠. 그러면 이번엔 스텝 나가기가 아니라 들어가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들어가기 하면은 아까랑 좀 달라지죠. 좀 볼드체로 변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기 눌러보면 내 이름은 파이썬이 읽어지고 있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은 그냥 문자열이니까 그냥 냅두고요. 자, 네임을 이제 검색을 하는데 네임? 변수네? 데이터 가져와야겠네? 우측에 보면 스펜서가 있네? 네,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함수를 인식을 했고요. 타입 안에 들어있는 게 네임이라는 변수네. 지금 좀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하는데요. 자, 네임이라는 값부터 갖고 와야겠구나. 스펜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타입 접근을 했다가 못 실행했죠.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타입으로 갖고 옵니다. 타입 스펜서 문자열이죠. 스트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프린트 내 이름은 문자열, 스펜서라는 문자열,
클래스 스트링이라고 하는 설계도 형태를 출력해야겠구나. 네, 아래처럼 나오게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냥 넌값이라는 데이터가 남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넌이 그닥 의미하는 것은 없습니다. 데이터 없음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인풋부터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줄이 진행하기 직전이고요. 파이썬은 뭐부터 인식하냐? 먼저 int라고 하는 함수부터 인식을 하는데 괄호 안에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네? 들어갑니다. 인풋 함수가 있네? 그럼 인풋 함수 실행해야겠다. 그런데 안에 어떤 문자열이 있네? 문자열 확인하고 이거 출력해야겠다. 해서 인식하고 인풋 함수 바깥으로 돌아와서 문자열 안에 있으니까 출력을 해주고 여기에서 7 입력합니다. 해주고 이거 입력해가지고 7이라고 변했어. 그러면은 아까 int를 처음 만났었는데 아까 실행 안 했었으니까 int 문자열 7을 실행해야겠구나. 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변수 ags에다가 7을 저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코드로 되는 거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실행을 계속 하다가 네, 구매 물품 목록 나오니까 여기다가 바나나, 사과 간단하게만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풋이 바나나, 사과라고 하는 문자열로 변했네? 바뀌었네? 그러면은 이제 문자열 점 스플릿이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데이터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새롭게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지가 헷갈릴 땐 토니 파이썬 켜서 이 디버그 모드를 실행을 한 다음에 한 줄씩 확인해 볼 거면 나가기,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들어가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닫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인풋 함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된 건데요. 스플릿 함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배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모르면 좀 아쉬운데? 라고 하는 팁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어를 입력받았다고 할게요. 점수를. 그래서 국가시험을 봤는데 국가시험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입력받았으니까 스플릿이라고 합시다. 그러고 이 프린트를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위에 있는 코드는 싹 다 주석 처리를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첫 번째 점수는 100, 두 번째는 90, 세 번째는 8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점수니까 숫자여야 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맞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맵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는 적용할 함수. 여기서는 지금 글자를 문자열로 바꿀 거니까 int를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리스트 같은 연속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맵은 앞에 있는 함수를 각각의 데이터에 각각 실행을 시켜서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약간 설치 기사 같은 거죠. 이쪽 집에서 int 실행해주고 이쪽 집에서 int 실행해주고 이쪽 집에서 int 실행해주고. 자, 그런데 지금 이 리스트는 우리가 이 코드로 받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네, 똑같이 100, 90, 80 그리고 다시 한번 100, 90, 80 이렇게 입력했을 때 지금 좀 이상하게 나오죠. 네, 맵이라는 데이터가 약간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로 다시 한번 형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좀 길죠. 그런데 그래도 확실하게 의미는 있습니다. 하면은 지금 깔끔하게 각각의 데이터가 정수형 데이터로 변경이 된 거죠. 만약에 소수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맵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구나라는 팁을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모듈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듈이라는 게 뭐였냐면 다양한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 파이썬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참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든 게 뭐가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import 01
print.py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뭐가 구현된 게 없어서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서나 가져올 수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에 위치하는 모듈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배울 랜덤 그리고 import mass time 첫 번째는 하나만 가져올 때, 두 번째는 여러 개를 동시에 가져올 때 다음처럼 콤마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구나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mass 모듈 안에 들어있는 변수 파일을 갖고 올 거다. 또는 print 나는 랜덤 안에 들어있는 랜덤 모듈 안에 들어있는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와서 실행할 거다. 실행을 해보면은 3.141592 이거 우리 원주율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은 랜덤이니까 실행할 때마다 계속 값이 변하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064, 080 0에서부터 1까지 랜덤한 숫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임포트를 통해서도 갖고 올 수 있는데요. 다르게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듈 전체를 갖고 온 거니까 다음처럼도 할 수 있어요. 임포트 나는 랜덤 모듈에서 어차피 랜덤만 쓸 거니까 랜덤만 갖고 올래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from mass에서 나는 파이도 갖고 올 거고 사인 함수도 갖고 올 거고 로그 2 함수도 갖고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또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import 모듈이었는데 여기서는 from 모듈 import 내가 가져오고 싶은 변수나 함수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장점이 뭐냐면 바로 호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에러 안 나고 여기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모듈 참조 두 가지의 방식을 알아봤고요. 줄여서 as라고 해서 별명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rd라고 이렇게 줄임말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도 실행이 되죠. 이 as는 얼라이어스 별명, 별칭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긴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원래 제공하는 함수를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너무 길면 줄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시간 제어 모듈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port time으로 참조를 할게요. 그리고 현재 시간을 확인하는 time.local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다 외워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미 정리하신 게 많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현재 시간 정보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검색해도 예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뭐 연도를 파악해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코드부터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봐야 됩니다. 뭔가 데이터 앞에 많은데 tm underbar your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데이터에 점 아까도 계속 점 했었잖아요. 포맷 아까는 전용 함수라고 했는데 이 전용 함수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이 점은요 뭐뭐 안에 들어있는 뭐뭐인 그러니까 이 코드 포맷은 스트링 문자열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포맷 문자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포맷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타임에서는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tmur라고 하는 값을 갖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점은 in 뭐뭐 안에 들어있는 거에 접근할 때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2022년이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실 것 같아요. 다들 시계를 만들 때는
더 좋은 모듈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타임 모듈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일시정지 기능입니다. 일단은 1초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타임점 슬립 1 하고 다시 한번 5를 해서 정말로 1초 멈추는지 테스트 해보자고요. 위에 코드는 주석 처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보셨나요? 다시 한번 뭔가 딜레이가 걸리죠. 0.5초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1 땡. 좀 빠르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기기를 사용할 때 분명히 필요하겠죠? 이 0은 네, 생략도 가능합니다. 아, 여기 잘못 적었네요. 0.5라고 해야 되는데. 네, 좀 빠르게 바로 고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타임에는 또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가 있는데 뭔지 모를 시간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 1970년대 1월 1일 예, 그 UTC 그 나라마다 그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게 00시 기준인 대를 기준으로 1970년대 1월 1일 00시 00분으로부터 몇 초가 지났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유미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는 거죠. 자, 스타트 타임.타임 타임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1970년대 1월 1일부터 몇 초 지났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3초 기다려보죠. 그 다음에 end 타임.타임 타임 끝난 시간을 또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숫자니까 서로 빼면은 그 차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몇 초 걸렸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 0.3 땡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코드를 실행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코드가 넘어가는 거, 이 코드가 실행되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0.3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타임 모듈 굉장히 유용하니까요. 이 슬립이 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타임.타임 이 팁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매스 모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매스로 간단하게 모듈을 참조를 할 거고요. 아까 해봤던 매스의 원주율 저장돼 있고요. 그리고 자연 2도 있습니다. 자연수 2, 2.718 예전에 이거 외우려고 계속 외웠었는데 파이썬 하면은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있습니다. 매스 사인 30. 자, 이과 분들 이제 문이과가 없기는 한데 자, 기대한 값이 몇이죠? 사인 30도면 2분의 1입니다. 즉, 뭐 0.5면은 좋을 텐데 안 나와요. 0.9. 사실 이게 왜냐면요. 파이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 파이가 몇이죠? 3.14죠. 3.14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30이라고 적혀 있는 게 몇이냐면 대략 9파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는 우리가 도로 하면은 뭐 180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수로 표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30도를 계산한다고 할게요. mass.pi 이게 180도니까 이거를 6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파이에서 6을 나누니까 뭐 어떤 숫자는 좀 모르겠지만은 도로는 30도니까요. 그래서 mass.sin 하고 30도 좀 오타가 있네요. 2를 하나씩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네, 지금 좀 에러가 났는데 사인 하면은 근사치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래밍에서는 소수점을 정확하게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반올림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운드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라운드를 이렇게 하고 나서 라운드를 할 반올림을 할 값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몇 번째 소수 자리를 반올림까지 인정을 할 건지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0.5 네, 소수점 유효 숫자 한 자리까지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방식 말고 30도를 다른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매스 함수에 보면은 라디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오타가 났는데 라디안 이거를 30도 여기 써져 있는 30은 도다. 그러니까 라디안으로 변환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30도를 라디안으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0.5, 0.5.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있으니까. 로그 함수는 공대분들이 많이 쓰시겠죠? 그래서 로그 자연수 2 그리고 뭐 로그 10도 있습니다. 네. 100 넣으면은 10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오겠죠? 숫자 2. 여기서 8이라고 입력하면은 2의 세제곱이죠? 거듭 제곱식으로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8이 나오거든요. 그냥 8로 입력을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 2, 3 이렇게 로그 함수에 대한 결과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랜덤입니다. 임포트 랜덤을 통해서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해서 랜덤 함수를 해볼게요. 변수에다가 바로 저장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랜덤 함수는 0에서 1까지 소수형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네,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런데 나는 인트형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예를 들어서 0에서 255까지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랜덤 말고 이름이 비슷한 랜덤 인트가 있습니다. 네, OM은 좀 빠졌네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도 친절하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값이 바뀌죠. 근데 나는 인트형도 아니에요. 나는 0에서 255까지 소수형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안 돼요. 유니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리스트랑도 참 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 정도 만들어 둘게요. 그래서 나는 하나만 여기에서 골라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초이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좀 저장을 하겠습니다. 랜덤에 초이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옆에다가 어떤 리스트에서 하나를 고를 거니 꼭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겠죠.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게. 초이스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했고 이 코드를 통해서 나온 값을 초이스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니 네, 지금은 8이 나왔고 다시 실행해보니 6이 나왔고 이렇게 하나씩 뭔가 추첨기처럼 됐겠죠. 이것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숫자 6개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초이스를 6번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초이스를 쓰면은 중복 숫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6개 뽑는 데는 중복 숫자는 안 나오잖아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샘플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스트에서 샘플을 몇 개나 뽑을 거니? 네, 저는 3개만 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6개 뽑는 거는 1부터 45까지 만든 다음에 샘플 6을 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섞기 기능입니다. 똑같이 이거를 갖고 올게요. 네, 한번 리셋 시켜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지금 현재 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문자열을 한 10번 이렇게 반복을 시켜 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섞어볼게요. 랜덤은 셔플이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리스트의 원본을 변경시켜 버립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 구조가 아예 변해버렸죠. 함수 안에서 실행한 게 아니라 아예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본을
파괴시켜버린 거죠. 샘플이나 초이스는요, 넘버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어요.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비파괴적인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원본 데이터가 손상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셔플처럼 원본 데이터가 손상이 됐다? 파괴적인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원본인 형태가 어떤 형태였는지 사실 알아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원본 데이터가 파괴될 수도 있고 안 파괴될 수도 있구나. 함수를 통해서 실행을 했을 때 말이죠. 이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시스템 관련 모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감하기에는 사실 애매할 수 있는데 나중에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특정 키트를 이용할 때 커맨드로서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여기 실행 버튼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지만요. 그럴 때 특정 값까지 함께 전달을 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rint sys.argv 라고 하고요. 이때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떤 경로에 어떤 파이썬 파일이 실행이 됐다. 이렇게 리스트 하나만 들어있는데 이 코드를 정말로 제대로 확인을 할 거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터미널을 종료를 하고요. 터미널, 새 터미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ICBenQ 비기너 여기 위치죠. 맨 위에 꼭대기. 자, 그러면 여기서 데이 3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맥이랑 윈도우 다 똑같습니다. cd 데이 03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파이썬 하고 맥은 3라고까지 붙여주시고요. 윈도우는 여기. 그리고 보통 전자기기들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거든요. 그럴 때는 맥이랑 똑같이 3라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명을 적을 겁니다. 파일명이 지금 뭐냐면 08sys.py죠. 이 08이라고 하고 탭키 눌러도 자동 완성됩니다. 네, 점 역슬래시 나오게 되는데 이거 그대로 냅둬도 되고요. 무시하시고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하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파이썬 파일명이 나오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경로가 붙었다, 안 붙었다의 차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어떻게 바로 뜬 거예요? 라고 하면은 화살표 위키를 누르면은 이전에 입력했던 게 바로 뜹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더 작성을 해볼게요. 스펜서 그리고 7살 2002년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sys.argv 이게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들어있구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사실 파이썬 파일 들어가서 이렇게 실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전자기기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또는 리눅스에서의 명령어로 파이썬을 실행하고 값을 동시에 전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0번 인덱스는 뽑아오면 이게 갖고 와질 거고 1번 인덱스 갖고 오면 이게 갖고 와질 거잖아요. 즉 이렇게 1번 인덱스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1번 인덱스 하니까 스펜서 나왔고요. 그러면 이거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저는 sys argv에 1번 인덱스를 갖고 오고 2번 인덱스는 뭐냐? 이 사람의 나이다. 세 번째 뭐 하면은 뭐 출생 연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print user age viewer 이렇게 실행하면 안 되죠. 커맨드 명령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각의 데이터 저장돼 있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분리를 하고 또 이 분리된 데이터로 리스트를 새로 만들거나 딕셔너리로 새로 만들거나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열심히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 강의 요약을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입출력 방식으로 지원하는 함수는 input과 print가 있었죠. 그리고 print 함수는요,
.format 함수 그리고 escape 문자를 통해서 표현 방식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input 함수는 기본적으로 스트링 형태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숫자 또는 리스트로 데이터 변환이 필요하다면은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듈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능이 구현된 파이썬 파일을 가져와서 내가 새롭게 코드를 짜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파이썬 표준 라이블러리에서 타임, 매스, 랜덤, 시스 모듈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인풋, 프린트, 그리고 라이블러리들은요, 정말 자주 쓰이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복습도 오늘도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네 번째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